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큰 상승이 오나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식시장의 변화가 오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젠슨왕이 오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역행한다. 자, 트럼프를 비판했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포와 탐욕 지수 괜찮아요. 지금 57, 58 여기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5자라는 숫자가 사실은 지금 실감이 나질 않죠. 왜냐하면 불과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Extreme Fear에서 막 4, 5 혹은 뭐 13, 12 이런 숫자였거든요. 거의 한 달 반 동안 머물러 있었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요 굉장히 빠르게 전환돼요. 그러다가 또 빠르게 식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심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심리가 바뀐다? 그 아주 빠르게 급변한다는 말은요. 주식시장이 그만큼 요동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더 하죠. 왜냐하면 공매도들도 많고 개미 투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요동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주식 투자에서 결국은 멘탈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는 사실 이 잔기술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기보다는요,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길게 장기 투자를 위해서 동반자가 되어주는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길게 장기적으로 멘탈을 여러분들에게 관리를 해드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금 또 단숨에 이렇게 올라오죠? 여러분 이게 지금 그리드 욕심 구간에 들어왔잖아요. 아직까진 멀었지만 지금 오늘 중국하고 스위스에서 이제 미국 대표 재무장관하고 지금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굵직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트럼프가 예상한 것처럼 큰 빅딜이 나올 수도 있다. 뭐 큰 소식이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 지금 벌써 만남하는 것 자체가요 시장에 굉장히 지금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아니면은 또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막 갑자기 좋은 딜이 막 소식이 빨리 타전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또 급등해 버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겁먹고 도망갈 때 아닙니다. 지금 사실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아시아의 환율 변동 심하죠. 뭐 또 지금 리세션 경기 침체 올 수 있다라는 경고 있죠. 트럼프는 자꾸만 경기 침체 뭐 단기적으로 올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얘기 던지잖아요. 그 말은 계속 불안감을 가속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걱정할 건요 많아요. 근데 또 걱정할 것만 보게 되면요 투자 못해요, 여러분. 리스크라는 건요,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투자할 때에.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미 이런 심리 상태는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바라본 사람들이라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어떤 상태였는지 너무나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때 극도의 공포 상태였다고요. 근데 그 공포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만으로도요,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지속되잖아요. 주가가 테슬라도 300달러 돌파하고, 그리고 전체 시장의 이 빅테크도 떨어진 거 다 회복되고, 전고점 돌파하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주식 시장을 팔고 떠날 때가 아니라 기다리면서 천천히 지켜보세요. 마치 먼 곳에서 동이 터오르듯이, 새벽에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그러한 아주 희망찬 그런 때가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 물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 좋습니다. 그린라이트 들어왔어요. 자, 다우가 0.43 상승 중에 있고요. S&P 0.48 오르고 있습니다. 자, 둘 다 괜찮죠? 그리고 나스닥은 0.56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나스닥이 큰 흐름세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not bad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선물 시장이 좋은 건요, 지금 오늘 중국과 또 미국이 스위스랜드에서 만난다는 소식 그 자체가 굉장히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트럼프가 아주 큰 그런 빅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아주 미리 딱 운을 띄우니까요 아주 시장이 초반에 굉장히 반응 좋았죠. 그래서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올랐고요. 아마 내일도 괜찮은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결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대화가요, 고위급에서 지금 대화가 시작됐다는 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국도 재무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그 수준에 맞는 레벨에 지금 사람들이 만난다?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들이 뭔가 대화를 하고 만나서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고 해야 빠르게 진척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중국도 소위 말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현실로만 놓고 보면 더 힘들어요, 미국보다. 미국도 자칫 잘못하면 리세션에 빠지고요, 경기 침체로. 근데 버티라 그러면 중국은 무조건 버텨요. 근데 버티는 법에서 미국은 못 버텨요. 어차피 내년 대선도 있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가 뭐 길게 볼 수 있다, 길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미국도. 트럼프가 이 대선을 계속 이 투표를 해서 소위 말해서 본인이 선거에 이겨가지고 계속 이 소위 4년 동안 잘 집권하려면요, 무조건 지금 현재 이거 질질 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 가격 보세요. 59.89죠. 59.89 이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이 오일은 트럼프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사우디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물론 다른 얘기 많아요.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도 보세요. 4.3. 뭐 10년물 금리도 이제 안정이 된 거예요. 드디어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제대로 다 팔지는 못하구나. 막 미국 채권을 내던질 줄 알았더니 그냥 잠깐 있는 해프닝이었다. 이런 걸 아니까 시장들이 이제 좀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 앞에서 심리 상태 봤듯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상승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이 찾아올 거니까 지금 전혀 겁먹고 돌아설 때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말 첫 번째 소식은요, 중국이 지금 얼마나 급하고 또 힘든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지금 핑크빛으로 하얀 거 보세요. 중국이 sweeping measures to ease policy in a bid to shore up trade war hit economy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발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 경제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을 못 하고 있잖아요. 밖으로 나가야 될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국내로 다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자체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 완전 그 중국 경제가 사실 이 디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물건들이 또 과잉 공급되니까 미국으로 갈 물건들이 지금 이 정책들을 완화시켜줘야 된다. 이런 완전 그 전체적인 그런 지금 이 정책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요,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7-day reverse purchase rate를 10 basis point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0레포라 그러거든요. 일주일짜리 0레포라 그러는데 이게 일종의 뭐냐면요. 보통 이제 그 유동성을 공급할 때 쓰는 그런 이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요, 1.4, 1.5에서 1.4로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은행이 있고 지방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방은행들이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런 그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고, 또 하나 보십시오. 지금 대대적으로 막 이 정책을, 소위 말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정말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초록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요, 지금 각 은행들이 있죠. 지방은행들이 lower reserve requirement ratio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reserve requirement ratio, 보통 자기 자본 비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어느 정도 현금을 예를 들면 뭐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기준들을 낮춰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은행이 얼마만큼 내가, 예를 들면 각 은행은 소위 말해서 중국 사람들이 10억을 적금해 놨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50%는 갖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10조를 넣어놨다? 그럼 10조에 갑자기 돈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50%다. 뭐 30%다. 이런 수임에서 딱 홀드해야 될 리저브 돈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현금, 캐시를요. 자, 그걸 이제 5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결국은 중앙은행이 이런 지역은행들에게 이런 여유를 주는 건요,
지역은행들이 돈을 막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확보해야 될 각 무조건 기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돈들을 풀어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힘들면 이런 유동성 공급하겠어요. 지금 사실 디플레이션에 빠져가지고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지금 과잉 공급에 안 그래도 과잉 공급인데 이제 초과 공급이 되게 생겼어요. 미국으로 물건이 그래도 나가서 이걸로 뭔가 현금이 돌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아예 160, 140%씩 때려버리니까 아예 그냥 이 컨테이너선이 뜨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상인들이 막 미국을 또 욕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우리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중국이 아무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은 뭐 원래부터 디플레이션인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이런 정책도 쓰지만 국내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빨리 해야겠죠. 중국도 다급한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언론 플레이하면서 야 우리가 뭐 미국을 받아준다 이런 소리 하고 있지만 다 거짓말이고요. 지금 뭐 얘네들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왜 더 버틸 수가 있어요? 이런 디플레이션 빠지는 거 계속 버틸 수도 있어요. 중국은요. 어떻게 버팁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들이 뭐 투표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중간 선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뭐 얘네들은 공산국가에서 독재지 않습니까? 독재는 그냥 밟는 거예요. 뭐 인민의 의견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은요, 지방에 있는 그 농공들, 이런 사람들, 뭐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냥 고혈을 짜내서 버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민의 피를 짜내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2년, 3년이고 버틸 수 있다고. 근데 앞에서 설명했지만 트럼프는요, 내년에 지금 11월 달에 중간선거라고요. 그러면 1년 전부터 빌드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도 질질 끌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든 빨리 해서 뭔가 본인이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은 길게 보면 중국 편인데 중국도 이러다가요, 완전히 그냥 더 무너져가지고 아예 못 일어날까봐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 지금 뭐 미국도 막히지. 미국이 동맹국들 같이 쪼아버리지. 그 중국이 뭐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정말 죽을 맛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중간에 둘이가 아마 중국하고 미국이 굉장히 빅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트럼프가 그냥 빈말하는 게 아니에요. 깜짝 서프라이즈 빅딜 나오면요, 주가가 아주 큰 흐름을 탈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개인적으로도 결국 이게 1기 때랑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1기 때도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1기 때보다 속도가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는 리세션을 막아야 되니까. 자, 아무튼 중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타협이 딱 일어나면요, 정말 주식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젠슨 황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돌려서 비판하는 그러한 오늘 이 전체 컨퍼런스에서 중요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먼저 위에 보십시오. 어떤 얘기였냐면요, 젠슨 황이 최근 들어서 계속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 빨간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Dropping chip restrictions would bring jobs to the US라고 합니다. 자, 지금 반도체 규제죠. 칩에 대한 규제가 결국 중국을 향한 규제잖아요. 다른 나라에 보내지 말라 이런 거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중국의 뭐 이런 그 최첨단 것부터 시작해서 낮은 것까지 지금 아예 이제 H20부터도 보내지 말라라고까지 트럼프가 강경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고 있거든요, 중국으로 보내는 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제를 dropping chip restriction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 특히 이 엔비디아에 내리고 있는 이 규제를 빨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규제를 dropping 해야, 그러면 would bring jobs to the U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히려 그 반도체 칩을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멍멍이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젠슨이 하는 얘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왜 반도체 칩을
규제를 내리는 것이 없애는 것이 더 왜 미국의 일자리를 더 가져오냐? 그 배경은 보십시오. 자, 지금 노란색으로 하였다고 보세요. 중국의 AI 마켓. 자, 중국도 지금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2, 3년 후가 되면요. 중국의 AI 시장이 아마도 probably about 50 billion이라고 합니다. 50조 이상의 규모로 발전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AI 시장이 50조 이상 계속 커지고 있고 2, 3년 뒤면 그리고 앞으로는 더 커지겠죠. 속도가 붙으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The market will lag behind utterly gigantic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젠슨왕이 지금 미국의 반도체 규제 때문에 중국에 아예 팔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을 그냥 눈앞에 두고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 엔비디아가 여기 물건을 못 판다? 반도체 칩을?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시장 자체가 놓치는 시장이. 그러니까 이걸 놓치는 것이 굉장히 손실 아니냐, 이 시장을 이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미국의 반도체 규제 자체의 문제를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건데 이거는 트럼프 얘기를 안 했지 트럼프 보고 빨리 내리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트럼프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간색으로 하려는 부분에 정말 이 반도체 칩을 이 규제를 안 하는 것이 미국에 잡을 많이 생긴다. 젠슨왕의 뜻은요. 결국 이 시장 커가고 있는 중국 시장을 우리가 완전히 left out. 이 시장을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 참전을 못 해가지고 팔지를 못해서 완전히 벗어난다? 중국 시장 다 놓치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젠슨왕이 중국 시장을 공격적으로 다 잡게 된다. 반도체 칩을 줘서. 그러면은, 이 시장이 커져가는데, 소위 말해서 젠슨왕의 회사랄지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들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커지면은 여기에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 훨씬 더 일자리 생기겠죠. 그리고 뭐 이 회사가 계속 엔비디아가 더 커지고 또 AI 관련된 게 중국과 계속 이 같이 일하면서 커져버리면 당연히 미국에 일자리가 더 생기지 않겠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과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 근데 이렇게 해서 칩을 보냈는데 중국이 더 커져가지고 중국이 우리 미국을 혹시나 앞지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중국을 차라리 막았을 때 미국이 AI를 단독으로 더 선두로 나갔을 때 뭐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는 뭐예요? 후자를 더 크게 보는 거라고요. 중국을 어떻게든 AI를 짓눌러서 칩을 늦게 발전하게 해서 미국이 더 발전해서 이렇게 크는 게 더 클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AI 패권을 가졌을 때. 큰 그림을 더 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젠슨왕은 어차피 그거 안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다가 어떻게든 칩을 주고 해서 자체적으로도 개발하고 해서 결국은 시장은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든 뭐든 우리가 중국 시장을 다 놓치게 될 거라.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랄지 다른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오히려 시장을 확대하고 커져버리면 우리가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젠슨왕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이 현실적인 판단인지,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인지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요.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젠슨왕의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안 하면요. 이 미국도 아예 중국 시장은 다 놓쳐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자, 지금 테슬라가 준비가 차근차근 잘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서요, 지금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미 지금 테슬라는 하나씩 앱도 다 개발되어져 있고요, 앱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 기능들을요, 거의 뭐 그냥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우버 이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보면 그런 기능 그 이상으로요. 아주 뭐 완벽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세요, 여러분. 이 핸드폰에 보시면은 우버 부르는 게 다 뜨거든요. 우버를 이제 불러서 하게 되면 지금 그 앞에 보시면요.
핸드폰에 이제 글씨를 보면 buckle, seatbelt, and close doors to continue라고 합니다. 그 지금 그 seatbelt를 버클하고 매고 문을 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타서 seatbelt 매고 문 닫고 이제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래쪽에 보면 또 your ride has arrived라고 합니다. 자동차 이미 도착한 거예요. 네 차가 도착했다. license plate number가 쭉 써 있죠. 모델 Y라고. 기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테스트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 프랙티스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적인 테스트는요, 벌써 이미 다 검증됐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도 다 허락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앱이 잘 작동하는지 이미 벌써 다 테스트 했으니까 실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십시오. 그 테슬라 added a full functionality code information for robotaxi in their newest app update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 앱을 완전히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full functionality를 코드를 다 집어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모든 기능들을 싹 다 지금 다 집어넣었다라는 거거든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6월 달 이제 출발을 기다리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로드맵이 다 완성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분되고요. 그러니까 아래쪽 기능들 보니까 우버에 있는 것들하고 거의 뭐 그 이상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하나하나 지금 나열된 거 보세요. Adjusting and confirming pickup. 그러니까 픽업 할때 막 고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 X도 있고 다양해요. 베리에이션이.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Y 한 대로 이제 갈 거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복잡하게 선택할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 픽업을 이제 로케이션을 딱딱딱 누르겠죠. 뭐 나 지금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조절할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컨펌하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entering destination 목적지를 집어넣겠죠. 자, 그 목적지 집어넣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리얼 타임 에스티메이트 나옵니다. 지금 언제 도착하고 가는데 몇 분 걸리고 이런 것들 다 뜨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트립 캔슬레이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는 거 좀 뭐 취소해야겠다는 거 취소 버튼 누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dispatching pickup입니다. 픽업을 보내기도 하고 뭐 confirming pullover action입니다.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붙여서 멈추는 걸 컨펌하는 거. 그리고 ride cancellation reason. 뭐 타는 거, 취소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능들이 완전히 이제 셋업이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테슬라가 이제 정말 소위 말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버의 기업 가치를 보세요. 우버에 투자한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제 테슬라가 말 그대로 우버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요. 왜냐? 눈으로 못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테슬라가 시행되기 시작하게 되면요. 다들 이제 이거 뭐냐면서 더 이제 관심들이 가는 거거든요. 많이 알려지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버의 몇 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우버는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게 한계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을 낮추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운전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제가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운전하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테슬라는 가격을 고무줄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요. 어제도 살폈지만 고객에게, 커스터머에게 정가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마진으로 가져올 것인가? 얼마든 조정이 가능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버 이상의 그런 기능들을 앞으로 이게 1000만 대, 몇만,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이게 획기적인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요. 이게 잘 되는 거 보면 결국은 많은 회사들이 라이센스를 좀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저는 고무되고요. 특히나 이런 이 소위 로보택시 앱이 개발돼가지고 참 멋있게 핸드폰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게 와, 정말 테슬라는 또 우버라는 게 들어온다는 게 너무 놀랄 따름입니다. 이것도 완전 자율주행으로 된다는 게 어떻게 이런 세상이 오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스페이스X 소식이거든요. 자, 스페이스X 소식인데, 오늘 FAA가요, 항공국이죠. 항공교통국 쪽에서 뭘 허락했냐면요. 아래쪽에 보십시오. FAA approved 25 Starship launches per year라고 합니다. 자, 정말 재밌죠. 텍사스에서 이제 매년 이 스타쉽을 발사하는데 무려 25번, 연간 25번을 허락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전에는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From just 5였습니다.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 그냥 1년에 딸랑 5번, 꼴랑 5번밖에 안 됐던 것이 이제 여기서 무려 5 times가 늘어납니다. 5배가 늘어나서 무려 25번의 스타쉽 발사를 허락해줬다라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이 테슬라, 머스크의 회사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어떤 규제도 풀어주고, 지원을 굉장히 오픈하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이 우주를 지배하는 것 계속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5번이나 1년에 발사하는 거 허락해줬다? 25번이면요, 이전에는 겨우 5번 해가지고 이제 막 실험했는데, 지금 뭐 스페이스X는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지금은 막 10번, 20번 계속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야, 많이 해야지 결국은 이제 그 테스트한 케이스가 늘으면 늘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25번이면요, 뭐 이거는 이제 끝난 거죠. 뭐 그냥 이제는 스페이스X 성공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쉽이요. 자, 그래서 달나라 여행도 이제 껌씹도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건데, 이게 보세요, 여러분. 트럼프 시대 오니까 훨씬 더 많이 이제 허락해 주는 거죠. 옛날 바이든 때 어떻겠습니까? 그냥 자꾸 뒷다리 잡잖아요. 계속 태클 잡잖아요. 그때 이유가 여러분, 기가 차는 이유들 많았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스타쉽이 너무 큰데 이 굉음을 막 쏘고 올라가면 주변의 생태계 다 망가지지 않냐 얘기했거든요. 생태계가 망가진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그거 말고 뭘 갖다 댑니까? 뭐 상어가 뭐 소리에 예민해, 뭐 별소리가 다 있었죠.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냥 머스크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허락 많이 안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냥 머스크가 뭐 트럼프 지지하고 막 또 바이든에 대해서 안 좋게 막,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하기 전부터 바이든이 먼저 왕따 시켰잖아요, 일론 머스크를. 그러니까 머스크가 바이든 막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야, 진짜 이게 장난이야. 무슨 말싸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 잘해줄 리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니까요, 뭐 확실하게 밀어주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 이렇게 밀어주죠. 그 다음 이게 이뿐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 얼마 전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교통국에서 싹 다 풀어주죠. 지금 다 그래요. 뭐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풀어주게 될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뭐 로봇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자율주행 앞으로 또 하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을 계속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머스크가요, 여러분, 그 트럼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이렇게 지금 베네핏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의 혜택을 보게 될 거예요. 4년 동안 혜택 보게 되면요, 이 로봇택시며 자율주행이며 인공지능 로봇이며 스페이스X며 4년이면 산업이 충분히 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이후에 뭐 만약에 민주당이 들어서더라도요, 괜찮아요. 4년이면 충분하죠. 4년이면 2029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뭐 충분해요, 이 산업을 키우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는 지금 계속 사모아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나쁠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2030년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이 정도의 지지면요, 아주 문제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전에 론 바론하고 일론 머스크가 대화했던 장면의 얘기인데요. 요즘 다시 이게 좀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게 이제 그 옛날에 머스크가 인터뷰했던 내용이 다시 리뷰가 되고 리마인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론 바론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머스크에게. You are working 7 days a week. 야, 일론, 너는 일주일에 7일을 일하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뭐 그냥 계속 일하는데, 근데
People constantly criticize you. 사람들이 근데 지속적으로 너를 비난하고 비판한다. Why do you do this? 라는 거야. 야, 사람들이 너를 계속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너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근데 너는 why do you do this? 왜 이런 일을 계속 하냐라고 물었어요. 왜 테슬라를 하고, 왜 스페이스X를 하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사람들이 계속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너는 이 일을 하냐? 그랬더니 머스크가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머스크의 답변이 또 괜찮죠. I think what I'm working on has an important effect on the future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정말 중요한 임팩트를 주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다 보면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가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도 보면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이런 정치를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 나도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사실 굉장히 사실 그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즐겁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은 그게 천직이에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머스크도 보세요. 머스크의 지금 이 일을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머스크도 나는 사람들이 뭐 내가 일주일 내내 일하고 뭐 이런 거에 비방하지만 자기는 뭐 비방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냐 라면서 왜 하냐 했더니 내가 하는 일이 미래의 변화를 가지고 이거 자체가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테슬라를 통해서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막 주목을 받잖아. 스페이스X 보십시오. 이 우주선이 돌아오는 걸 만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일들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머스크는 와, 세상 사람들이 깜놀할 만한,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깜놀하지 않습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우주선 돌아오는 거. 그걸 최초로 해냈을 때의 그 쾌감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인류에 얼마나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기분 좋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이 국가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도지를 하는데, 아니, 미국이 효율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비난하고 테슬라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 지금 그때 인터뷰가 이게 회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머스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철학과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기대감들, 변화를 일으켰을 때에 자기는 기뻐하는 거. 그게 바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머스크가 왜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발명가, 위대한 그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든 거를 왜 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아주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국하고 빅딜이 성사되고 나면 그 전후로 해서 큰 상승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도 이제 임박했고요. 사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 바이 앤 홀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이저너스티브였습니다.